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 전 사고를 당해서 아직 치료 중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뉴스입니다. 자, AMD 라디온 그리고 엔비디아 지포스 그래픽 카드만 알고 계셨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인텔의 ARC 아크 게이밍 그래픽 카드도 리스트에 추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이야기되었고 대체 언제 나오냐, 아니면 뭐 가출한 외계인 아직도 못 찾았냐 등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인텔의 게이밍 그래픽카드 관련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인텔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앞으로 인텔의 게이밍 그래픽카드의 새로운 브랜드가 될 ARC를 공개했고요. 그동안 라자 코어3를 통해 알려졌던 인텔 Xe HPG DG2 GPU를 기반으로 한 알케미스트 코드명을 사용하는 SoC 기반의 제품이 2022년 1분기에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출시하는 데스크탑 및 노트북에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텔이 오피셜로 공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해드리는 소식이지만 이걸 또 자칫 잘못 이해하시면 2022년 1분기에 인텔의 외장형 그래픽카드가 출시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인텔이 공개한 내용은요, 2022년 1분기에 파트너사들이 출시하는 데스크탑 및 노트북에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김이 새긴 하는데 어쨌든 완제형 PC와 노트북에서 우선 탑재되어서 출시될 것이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인텔이 노리는 건 최종적으로 이 외장형 그래픽카드로 시장에 출시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내년에는 인텔 그래픽카드를 만나볼 수 있을 거라고 봐도 될 겁니다. 우선 인텔은 이번 ARC 발표와 함께 알케미스트 이후로 배틀 메이지와 셀레스티얼 그리고 드루이드가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알케미스트 이후 후속 라인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이번 발표에서 내비쳤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코드명이 너무 많이 동시에 공개가 되었는데, 자, 그만큼 오랜 시간 많은 준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거고, 혹은 지금 인텔이 CPU 시장에서 그러하듯이 벌써 몇 세대 이후 공정까지 공개한 걸 보면 그걸 따라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을 처리할 수가 있고, 다이렉트X 12 얼티메이트를 충족하며 엔비디아의 DLSS나 AMD의 FSR에 대응하는 AI를 사용한 슈퍼 샘플링 기능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함께 인텔은 AAA급 타이틀을 실행하는 데모 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자, 영상에서는 따로 프레임이 표시되거나 어떻게 테스트했는지 옵션 사항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는데, 자세히 보면 프레임이나 그래픽 품질이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성능의 경우 하이엔드 제품은 현재 엔비디아의 RTX 3080급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이 원활해지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면 또 거기에다가 AMD의 라라랜드처럼 인텔만의 또 통합 플랫폼에서 주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나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발표에 대한 해외 유저들의 반응은 사실 조금 시큰둥한 분위기인 것 같긴 해요. 나오긴 하겠냐, 2050년에 나오겠지, 여튼 이런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인텔이 그동안 쌓아온 똥들을 보면 그 크기를 가늠할 때 당연한 반응일 겁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만약 정말 제대로 한다면 어떨까라는 기대가 이렇게 몽글몽글 솟아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네요. 올해 말 인텔의 12세대 엘더레이크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켓이 바뀌죠. 그 말은 기존에 사용하던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쿨러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지원하는 브라켓을 별도로 쿨러 제조사들에서 판매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쿨러 판매를 노릴 수 있는 시장 상황을 이용하지 않을 리는 또 없겠죠. AMD 역시 길었던 AM4 소켓 시대를 끝내고 AM5 소켓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나온 소문에 의하면 AMD는 AM5에 기존 AM4 소켓을 사용하던 쿨러의 호환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정 클립 위치라든지 장착 구멍의 간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 이렇게 된다면 기존 사용자들은 추가 비용 지출 없이 사용하던 쿨러를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죠. 이게 소문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AMD의 개념 있는 행동에 엄지척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 삼성은 갤럭시 폴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언팩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총정리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애플의 아이폰 13이 언제 나올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좀 이렇게 몽글몽글 솟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블룸버그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애플은 올 9월에 아이폰 13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11월에 신형 맥북 프로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일단 애플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블룸버그 역시 예상하는 부분을 언급한 건데 9월에 아이폰 13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뭐 노치 사이즈가 작아지고 카메라 기능이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칩은 A15이 탑재가 되고 TSMC 5나노 공정으로 생산되지만 효율이 향상되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아이폰 13 프로는 120Hz 주사율을 탑재할 예정이고 삼성 갤럭시에서 볼 수 있었던 AOD 탑재될 가능성이 있고 또 배터리 용량의 증가 그리고 1TB 스토리지 용량의 등장 등을 기대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9월 아이폰 13 공개에서는 애플워치 7과 에어팟 3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에어팟 3는 그동안 렌더링 이미지가 유출되었었는데 기존 모델 대비 짧아졌고 디자인 자체는 에어팟 프로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어팟 3는 보급형 시장을 노리고 나오기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제외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예상되고 있는 가격이 $159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9월 행사 이후 애플은 6세대 아이패드 미니를 또 다른 행사를 통해서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기존 라이트닝 포트가 이제 USB-C로 전환이 되고 터치 ID 센서는 상단 버튼의 통합 그리고 스피커 성능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화면 크기도 변경이 되는데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8.5에서 9인치 사이즈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월로 예상한 애플의 올 마지막 행사에서는 M1X로 예상되는 새로운 애플 칩이 탑재된 맥북 프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2019년형 맥북 프로가 출시된 후 올 11월이면 이제 2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제 신형 맥북 프로가 나올 때가 됐다는 의견입니다. 자, 과연 애플 팬들의 바람처럼 아이폰 13이 9월에는 나올까요? 그리고 M1X 칩이 탑재한 맥북 프로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나온다면 성능은 과연 어떨까요? 자, 유튜브 러비답터 채널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하트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